안녕하십니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유용한 정보 채널 자유지식입니다. 유용한 정보를 드리면서 재미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재미는 이미 힘들어진 것 같아요. 유용하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자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놈자자를 쓴다고 해서 장애인들을 하대한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장애인으로, 자에서 장애인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우라는 단어가 언제부턴가 쓰이기 시작했어요. 장애인, 장애우 이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 막 헷갈려하고, 또는 장애우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장애우로 부르면 뭔가 친구같이 부르는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왜 장애인계에서는, 또 사회복지계에서는 장애우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이제 영상에 띄워드린 것처럼 장애우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 친구, 장애인들은 모두 친구,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가 친구,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죠. 그 의미는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죠. 탈모인들은 모두 친구, 탈모우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동성애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친구, 동성애우. 여성들은 모두 친구, 남성들은 모두 친구, 남성우, 여성우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사실은 지양해야 될 명칭이긴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지양해야 되고, 여기 명칭을 우리가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부모회에서 거리에서 시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하는 영상을,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장애우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냐 틀리냐 OX로 한 거죠.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개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장애우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가 거의 반반이잖아요. 약간 X가 이제 좀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장애우라는 단어에 더 친근함을 느끼고 써도 되겠다, 또는 그게 맞는다라고 심지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장애우란 말이 갑자기 언제부터 막 옛날부터 썼느냐? 언젠가부터는 장애우란 말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원래 장애우란 말이 있었고 지금은 장애인으로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유래나 경과가,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장애우라는 말은 한 2000년대,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이제 99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20 몇 년 됐는데 2000년대 초중반부터 아마 얘기가 조금씩 나왔던 것 같고, 아나운서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송에서 장애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이제 시민들이 장애인들에게 더 좋은 의미를 담기 위한 더 좋은 의도였겠죠.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 힘이라는 게 대단히 놀라운 것 같아요. 저희도 미디어인데 저희 힘은 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들은, 그럼 명칭 아무거나 사용하면 되지, 굳이 뭐 명칭이 장애우를 쓰든 장애인을 쓰든 뭐 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특히 인권 문제 때문에 그렇다. 또 사람에 대한 것을 다룰 때 인권에서도 가장 많이 봐야 될 것은 뭐냐? 차별과 배제라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차별이 되면 안 된다. 여기 이제 우리가 살색 크레파스 논란이 좀 유명한 사건인데, 이것도 좀 보시면 여기 이 포스터만으로도 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살색 크레파스라고 하면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 동양인들이 생각할 때는 가운데 있는 저것이 이제 살색인 것 같으죠. 그렇지만 서양 쪽, 저쪽에 있는 사람들, 또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살색은 너무 다르다. 살색은 이 모두가 다 살색이고, 이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살색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2001년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크레파스 제작업체에 진정서를 내서 특정 색을 살색이라고 명명한 거는 11조 평등의 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한번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연주황색으로 바뀌어요. 이것도 되게 이제 참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연주황색으로 바뀌고 나서 2004년에 또 재밌는 사건이 생겨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우리의 미래는 같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6명이서 국가인권위에다가 진정을 내게 돼요. 연주황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다, 한문으로 사용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는 차별이다. 똑똑하죠? 그래서 2005년도에 어떤 계층에게는 차별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살구색으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이 과정만 보더라도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위해가 되거나 차별이 되거나
배제가 되거나 이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단어를 되게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구나. 특히 인권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겠구나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지칭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장애우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장애우는 복수의 명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 복수의 대표성을 갖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명칭이 보다 더 부합된다. 곱슬머리의 사람들은 어때? 또 뚱뚱한 사람들은 어때?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든 특정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그룹화시켜서 일반화시켜버리면 편견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명칭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편견을 가져올 수 있는 단어는 지양하는 것이 맞다. 마지막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친구라는 게 내가 언제부터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저하고 친구 이런다고 친구라고 하여튼 친구는 그래서 서로가 동의해야만 그래도 친구라고 좀 부를 수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장애우, 장애인 중에서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좋으냐. 장애우가 올바르지 못한 표현인 데는 한 서너 가지 인권 침해적인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 오늘 알아봤던 거는 장애우, 장애인 중에서 무슨 용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장애인을 꼭 사용해야 된다. 장애인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